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주택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주택 매매거래 34,945건 가운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체의 70.6%인 24,6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이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부담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1년 후 주택가격은 최고 0.7%, 2년 후 최고 2.8%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고점 인식 등의 하방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접수가 마감된 7월 사전 청약에서 3기 신도시가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 13.5대 1의 청약 경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지의 공공분양이 흥행했습니다. 상반기 위례 신도시 등에 공급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서울 행복주택 319가구의 경우도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공공분양,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집값이 최대 2.8%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 시장은 집값 고점 인식 등의 하방 압력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날씨는 참 무더운데 시장은 서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과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은 완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시장 접근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상당히 무덥죠? 그냥 막 걸어만 다녀도 막 땀이 나고 막 습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부동산을 또 공부하고 또 기회를 찾고 항상 제가 얘기해드렸죠. 기회는 항상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더위에 지칠 게 아니라 더위를 이겨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분들도 좀 잘 먹고 잘 사는 부동산 공부를 확실하게 해서 밝은 미래를 좀 만들 수 있는 지금이 좀 절호의 또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도 역시 답답한 얘기가 아니라 좀 신나고 즐거운 얘기를 통해서 부동산을 조금은 쉽게 풀어드리면서 시청자님들하고 즐겁게 제대로 오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위에 지칠 뻔 했는데 정현훈 전문가님 믿고 힘 한번 반짝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민 상담 해보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가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될지 말지 이 부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우리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시장이 뭐 어렵고 뭐 잘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많은 생각들이 좀 겹쳐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이 항상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그 아파트 물건에 있어서의 이런 재건축, 오늘 좀 가능성이라든가 아파트를 바라볼 때 어떻게 좀 무엇을 좀 바라봐야 될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얘기하는데 뭔 갑자기 냉면이냐. 일단 냉면 보시면서 좀 시원하시라고 좀 이렇게 그림을 좀 뽑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냉면이 더위에 먹는데 이 냉면 안에 보면 예쁜 이제 고명이라든가 뭐 오이 뭐 이렇게 계란이 있어요. 근데 이 계란을 냉면을 드실 때 빨리 먹으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또한도 역시 우리가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재건축 또한도 역시 내가 차익을 먼저 볼 거냐, 차익을 좀 나중에 볼 거냐, 요게 또 어떻게 차익을 내가 빨리 볼지 나중에 볼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분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재건축은 빨리 차익을 보고 어떤 재건축은 나중에 차익을 보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뭐 세금, 뭐 혜택적인 부분도 나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나서 자녀분한테 요즘 또 작년, 재작년 한 3, 4년 전서부터 이 증여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세금은 줄여주는데 기존에 이런 뭐 증여라든가 뭐 부담부라든가 뭐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한 5년 정도의 기한을 줬단 말이에요. 뭘 하는데 매도하기까지. 그래서 뭔가 증여를 받거나 이거저거 가족 간에 거래하는 부분에서 5년 기간까지는 2월 과세 부분을 5년으로 줄여줬는데 내년서부터는 또 이제 10년이다 보니까 올해 빨리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급해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여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뭐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지금 전방위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고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현 상태에서 느낌으로 촉으로 뭔가 아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서 함부로 요즘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지만 자기의 뭐 느낌, 뭐 촉, 주변 사람, 특히나 저랑 이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그러하다더라. 말 그대로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좀 큰일이 좀 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좀 그렇다던데요. 상담을 하다가 분명히 저는 객관적인 조언을 드리는데 지인분이 그렇다던데요. 아니라는데요. 저렇다던데요. 이런 무책임한 막 남의 자산 얘기하듯이 자기 스스로들의 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다던데 이런 카더라 뭐 이렇대요. 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다는 점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이제 임장을 누가 이제 많이 다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다니면 쓸데없는 거나 보거든. 그래서 어떤 분 사례는 어딜 제가 투자를 하라고 좀 조언을 드렸는데 어디 아파트가 경비 아저씨가 좀 관상이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또 안 하신다고 하시는 또 분이 계시고 아니 뭐 투자하는데 뭐 그 동네 뭐 계신 분 뭐 관상까지 보고 있어. 이러면 또 큰일 나. 그러면서 임장을 다니고 딱 봤는데 자기가 봤을 때 느낌이 뭔가 개슴츠레하더래. 분위기가. 아니 부셔서 뭘 새로 지어야 되니까 동네가 좀 허름해 보여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또 안 하시게 되는 좀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조언들이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현 상태에서
아직도 느낌이나 촉이나 주변 사람이나 뭐 남의 관상 보고 막 분위기 보고 이러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보실 거는 당연히 보시되 중요한 건 어떤 지역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시청자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느낌이나 촉이나 막 주변 사람 막 묻고 하다 보면 오히려 방향을 더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청자님들이 이런 걸 보시고서 뭐 재건축 가능성,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떡하더라 말 물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시청자님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좋은 부동산을 산다는 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부동산 노후 준비로서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더불어서 그 노후 준비가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꼭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꼭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값이 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초도 그렇고 뭐 강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송파구 지역도 보게 되면 이 물건들이 있어요. 자, 보면 우창 아파트, 한신, 상하, 동궁, 홍실, 미도, 한양, 럭키, 쌍용, 우성, 삼익, 삼풍 뭐 이 중에서 일부 개발이 된 물건도 있고요. 안 된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실을 송파구를 보더라도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잠실 세내라든가 잠실역이라든가 잠실 나루역이라든가 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이랑도 가깝고 강남권이랑도 가깝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다고 한다면, 자산이 많다면 이 안에 있는 걸 하면 되는데 못하잖아. 좀 2% 부족해서 좀 못하잖아. 못한다면 여기 뒤쪽에 있는 뭐 가락이라든가 문정이라든가 장지 쪽으로 오게 되면 뭐 쌍용, 럭키, 뭐 삼익 뭐 이렇게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네 자체는 송파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건 좀 아쉽지만 뒤쪽에 있는 거라도 내가 보유하시면 자산 이익에 있어서 가치가 오른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천동이라든가 거여동이라든가 이 동네도 오르겠습니까? 더불어서 강남 같은 경우도 뭐 너도 나도 뭐 압구정 뭐 좋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바로 오른쪽에 청담동이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들은 뭐 특히 뭐 명품 쇼핑이라든가 이렇게 뭐 하시려고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청담에서도 명품 거리가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가 있지만서도 더불어서 그냥 주거용으로만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럼 그 동네 같은 경우도 뭐 청실이고 뭐 홍실이고 뭐 동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동네 가서 분위기를 보면 좀 약간은 이게 강남 청담동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입지가 좋으니까 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요 건축 라인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200~30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추면서 입지가 이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들이 극대화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뭐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뭐 하면 결국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고객님 뭔가 상담을 하시러 오셨는데 강남 부동산은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좀 오를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뭐 올 때 산다, 떨어질 때 산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주십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냥 돈 있을 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크게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기회를 내가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느낌만 봐도 뭔가 옛날 느낌이잖아. 7080.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 안에 입지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는 좀 어느 정도 되시고 차익도 드셨다. 그래서 누구는 개발이 빨리 된다, 개발이 빨리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걸 또 정확하게 또 맞추기가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파트들 주변을 보시게 되면 개포동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 세대수가 뭐 300세대짜리, 400세대짜리 뭐 작은 거 뭐 럭키 어쩌고 저쩌고 막 있어. 근데 누구는 뭐 사업성이 뭐 있네 없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이 개포주공 라인들이 신축으로 바뀌고 다 오르다 보니까 그럼 분양가를 싸게 가져가냐고요. 분양가를 비싸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가가 비싸지는 만큼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야, 입지가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입지는 노후 준비도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계란을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빨리 먹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드시는 분도 계시다. 개발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도 주변의 개발에 의해서 평균의 법칙에 의해서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점. 왜? 어쨌든 다 주변 개발하고 나면 이 가운데 있는 애들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계란을 내가 나중에 먹는 거 싫고 빨리빨리 먹고 싶다. 빨리빨리. 그러면 빨리빨리 먹으려면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석. 그래서 이 용적률이라든가 대지지분 같은 경우가 어쨌든 내가 알고 하시면 좀 더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용적률이라는 건 뭐 용적률이 뭐 60%인 애가 있고요. 용적률이 뭐 180%인 애가 있어요. 그러면 땅이 있으면 이렇게 높게 지은 물건이 있고 좀 낮게 지은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낮으니까 60%인 거고 높으니까 180%인데 그러면 아파트를 새롭게 재건축을 하면 한 뭐 28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120% 정도, 얘는 220%죠. 얘는 한 100% 정도잖아요. 그럼 얘가 분양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주공 시형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바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주공이라든가 시형 아파트라든가 그런 물건들이 막 없어서 서울에서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뭐 비싸다 싸다 막 해가지고 다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또 지방으로 또 옮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이런 용적률이 좀 낮고 대지지분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투자를 좀 많이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늦어서 못해. 그럼 경기도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기도도 못해? 그럼 광역시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흐름대로 가신 분들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이렇게 애초에 낮은 물건들은 분양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서울 특정 경기도 대지지역 대비해서 토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분양하는 게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용적률이 높은 거죠. 뭐 10층 이상이니까 얘는 용적률이 낮은 거잖아. 100도 안 되게 딱 생겼잖아. 대지지분도 낮으니까 5, 6층 정도 되는구나.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스로의 뭐 느낌, 촉대로 하실 게 아니라 내가 빨리빨리 하시려면 입지가 좋은 물건들은 당연히 비쌉니다.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좀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내가 보유자금 있죠? 보유자금도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근데 일반 분들은 이런 걸 분석하시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언을 받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지냐 사업성이냐 이걸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 시점에서 지인 얘기 듣고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뭐 동네에서 뭐 자기가 뭐 중개업을 이렇게 막 해서 하는데 이걸 가지고 현 시점에서 함부로 매도하고 함부로 매수했다간 우리가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입지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계란을 빨리 먹어도 되고 나중에 먹어도 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라도 좋은 결과로서 도울 수 있는 건 입지 좋은 물건은 사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사업성이 좋은 물건은 뭐냐면 계란을 내가 하더라도 난 이제 바로바로 먹을 거야. 바로바로 해서 바로바로 돈 벌 거야. 그러면 이 사업성에 대한 공부를 정말 진중하게 시청자님들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시점에서 어설프게 해서 어설프게 사고 팔고 하시기보다 이 입지에 대한 공부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공부를 한 번쯤 더 하셔야 되는 지금 시기니까 너무 어렵게 부동산 공부하시지 마세요. 결국은 입지가 좋은 물건입니까? 사업성이 좋은 물건입니까? 요거에 맞춰서 좀 경험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시기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어설픈 얘기 듣고 카더라 통신 통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런 입지와 사업성을 인지를 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셔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되시고 앞으로 밝은 미래를 그리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느낌 부동산 말고 근거 있는 부동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노후 준비,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요. 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또 면적 등 이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요. 또 외부에도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지금 상담 문의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군산시 지곡동 93-1번지요. 아, 이거 토지일까요? 예, 토지예요. 토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이신 거죠? 예, 예.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게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정현훈 전문가님, 이번은 전북 군산인데요. 지곡동 93-1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곡동 토지 기대가 되는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요즘에 이제 군산에 뭐 역세권 개발도 하고 뭐 아파트도 좀 많이 짓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군단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조금씩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를 좀 보게 되면 군산 역세권 아시죠? 예, 예. 예, 군산 역세권에 이렇게 택지 개발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디오션시티 택지 개발을 하고 그럼 이렇다라는 건 군산도 뭔가 좀 사업성이 좀 생겼다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사업성을 우리가 굳이 보자면 이 오산면이라든가 아니면 요 대야면, 옥산면 라인에 이런 철도가 좀 놓여지게 되면서 시청자님 교통이 좋아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물과 가깝고 역과 가까운 요 북쪽이 좀 이 철도가 놓여지면서 좀 개발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 기존에 군산 이 시청에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멀지 않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 시설이 있고 뒤쪽에 보면 요 군산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철도가 생기게 되면서 좀 시청자님 부동산에 좀 좋은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시청자님 동네에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왼쪽에 보면 미제저수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철도도 좋아지고 역세권 개발도 하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 이 동네 주변 걸 사서 분양을 하면 돈이 되겠다. 그럼 사업성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시청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까요? 누가 투자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예, 예. 혼자 보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이 투자하는 걸 보거나 예. 대기업이 투자하는 걸 보거나 정부에서 투자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현명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중에서 지금 아이파크 아시죠,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보면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가 내년에 들어가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여기가 좀 사업성이 있으니까 간 거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 바로 주변이 지금 용도 지역이 노란색 요 주거 지역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럼 도로도 지금 보게 되다 보면 현재는 뭐 있는 등 없는 등 한 것 같지만 계획성과 더불어서 공사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동네는 주변에 군산이 누구는 군산이 계속 어렵지 않아요 판단을 하시겠지만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바로 왼쪽에 물이 있고 현대가 투자하고 도로 나고 있고 아래는 철도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여기는 위치 자체가 미래 가치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높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게 좀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전에 사셨나요?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사셨나요? 지금 매입한 지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좀 10년이 되셨구나. 예, 예. 혼자 개인적으로 사셨어요? 친구 따라갔어요? 아니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예, 예. 보통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으신데. 예. 시청자님, 예, 예. 거의 다 때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만 좀 기다리시면 되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1년 정도, 1년. 1년이요? 예. 예. 여태까지 좀 기다리신 게 있는데 예. 좀 더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근처에 보면 예. 군산 이 미장 아이파크가 또 옆에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럼 오른쪽에도 보면 여기도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일종 예. 뭐 준주거 2종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장 도시개발 구역으로서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큰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직 변화가 덜 되거나 값이 좀 덜 나가는 그런 지역들이 항상 개발이 되고 부자분이 생기고 좀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편안하게 생각을 그냥 하시고 예, 예. 내년 됐을 때 뭐 그 과정 속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라인에서 투자자분들이 빠르면 연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빠르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몰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걱정보다 오히려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동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로 들었을 계획입니까? 여기 자체가 시청자님 보면 구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북쪽이 지금 아이파크가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럼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수립이 돼야 돼요, 시청자님. 예.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시청자님이 초록색일 때, 예. 시골 농촌일 때 초록색에 사셨다면 가치 차익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시청자님. 예. 그렇게 되면 건물이 한 5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고 계획이 잡히고 나서 사신 것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 정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래서 그 과정을 밟는 게 빠르면 연말 이렇게 예. 좀
올해 연말 있죠? 예, 예. 그렇게 좀 잡혀 나가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뭐 아파트나 뭐 다른 부분에서의 활용성이 지금 높은 그런 과정이니까 예. 걱정보다는 기대를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빠르면 올해 지구단위계 구역이 잡힐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몇 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까? 시청자님 1년에 제가 아까 보시라 그랬죠? 예, 예. 1년 딱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갑도 예. 각도 시청자님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이 아 이만큼 벌었으니까 뭐 좀 더 벌자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예. 벌었으니까 이제 팔고 딴 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내년 되시면 그 느낌 그 순간을 시청자님이 확실하게 체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 조언을 1년이라고 좀 조언 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 군산의 지곡동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다 왔습니다. 1년 정도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오래전에 저 홍천 쪽으로 땅을 조금 매입한 게 있어요. 홍천이요.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개발 호재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게 궁금한데 전혀 이제 모르는 거니까 네,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주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주소 어떻게 될까요? 네, 홍천군 네, 북방면 네, 부사원리 그리고요. 네, 산 26-5번지입니다. 아, 네. 자, 홍천의 이 북방면 부사원리 이 토지. 자, 지금 전망이 앞으로 될지 개발 호재들 나오고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하셨는데 네, 제가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산 26-5 이 토지입니다. 지금 뭐 주변에 개발 호재는 없는지 저희한테 늘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네. 자, 전문가님은 이 토지 지금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부사원리 홍천 이 얘기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시청자님 목소리도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집원을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부사 원리요. 부사 원리? 네. 예. 산 26-5번지요? 네. 부사 맞아요, 부사? 네. 부사라고 안 뜨는데요? 북방면 아, 부사원리 북방면? 네, 원리. 아, 네. 요 큰 부사 산이시네, 원리. 시청자님. 맞아요. 도로에 잘 붙어 있고 참 좋아 보이네.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지인 따라서 내가 오늘도 그냥- 지인 얘기했는데도. 알겠어.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아, 샀는데. 잘하셨어. 여보, 이런 게 잘했어요? 다 공부가 네.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자, 일단 지금 보면 지금 홍천에 보통 이제 뭐 물놀이 가거나 계곡 가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제 투자를 하러 가셨는데 그래도 지금 다행인 건 주변에 있는 산을 지금 깎아서 누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해요, 시청자님.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 시청자님한테 좋은 호재일까요? 안 좋은 호재일까요? 주변이 변하면 좋죠. 그렇죠. 누군가가 멀쩡히 있는 부동산을 돈을 네.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깎고 막 드릴로 막 부다다다다 하고 하면 땅 값은 오릅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에 따라 개발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큰 개발이 있다기보단 현 상태에서 요 춘천이랑 원주랑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개발하는 거 이건 아세요? 잘 모르죠. 오래됐어요. 잘 몰라요. 네.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약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내가 너무 알면 답답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시청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춘천 같은 경우가 뭐 재정비 촉진이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춘천 산업단지라든가 요 주변에 의해서
춘천이랑 철원간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교통들을 좀 요즘 강원도 쪽에 좀 많이 좋게 하려고 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에 비해서 요 홍천이랑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교통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만 좀 더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용도가 어떤 걸로 쓰일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주변에 예상을 하기는 요 돌무대기가 보이잖아요. 네, 산을 돌이요. 깎아요. 그러면 산을 깎아서 토석 채취를 해서 이게 팔 수가 있고 아니면 개발을 해서 아니면 전원주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공장 창고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에 있는 부동산도 이렇게 산이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면 요 주변에 뭐 계획관리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물건보다는 임야가 저렴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럼 임야가 뭐 계획관리나 주거지역이 뭐 3, 400만 원 간다고 한다면 임야가 뭐 100이 갈 수도 있고 200이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사서 내가 개발 비용을 보태서 깎고 개발을 해서 내가 부동산 가치를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주변 개발 추이 같은 경우는 현재로 보이기에 토석 채취라든가 이런 용도로 좀 보여요, 시청자님. 그럼 제가 현재는 봤을 때는 앞으로 추이를 보게 되면 창고라든가 공장 용지로도 되게 유용해 보입니다, 시청자님. 그 현장이 예. 거기 보이는 그 돌 있는 거 거깁니까 그러면? 현장이? 돌 있는데 바로 밑이에요, 시청자님. 밑에요? 예? 그 빨간 색깔이요? 예, 이거 빨간 색깔 요거. 예. 그래서 잘 붙어 있고 요거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분들이 부동산 개발 특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부동산은 돈이다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요 쓰임새 같은 경우는 현 상태의 도로, 현 상태의 모양, 이 상태로서 일반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세요, 시청자님. 따지고 모르니까 도로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모양이 어때요?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조언을 드렸던 게 입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사업성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개발이 홍천, 춘천, 원주라든가 교통이 좋아진다 그랬죠? 네.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뒤에나 좋아져요, 시청자님. 그런 걸 보는 게 사업성의 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년 정도에 좀 얘기를 좀 드릴 거니까 5년 정도의 시간이 정도 지나시게 되면 괜찮은 위치시니까 좋은 가격 평가를 좀 다시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좀 더 계셔요. 잘 모르시는 분은 맨날 용도를 물어봐요, 시청자님. 네. 용도는 사업성이 좋으면 허가받고 개발을 해서 용도는 바꾸면 돼요, 시청자님. 이해되세요? 네. 현재 뭐 계획관리니 보전이네 농지네 뭐 주거지역이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보유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이 홍천군 북방면 부사 원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청자분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는데 그래도 좀 해답을 듣고 나시니까 목소리가 편해지신 것 같은데요. 5년만 더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문막에 그 불원면 단강리 토지 때문에요. 강원도네요. 자, 여기 네. 토지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단강리 1030번지요. 1030번지요. 예. 네. 자, 이 토지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을까요?
한 10년 넘었어요.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좀 지났어요. 10년 더 지난 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시고 전문가님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볼지 투자 계획 세워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네.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전문가님하고 제대로 상담하면서 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자,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단강리 토지입니다. 1030번지. 지금 보유하신 지 한 10년 좀 넘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세요. 자, 이 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목소리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네. 자, 원주의 부동산이시네요. 네. 자, 원주에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투자가 잘 돼서 뭐 건물이 생기시고 또 세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주에 뭔가 투자를 하셔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청자님. 네. 일단 시청자님 지금 부동산을 지금 보니까 뭐 산이 아니라 좀 낮은 뭐 이렇게 부동산을 사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처음에 이제 용도가 뭐 집을 짓고 사시를 두시셨나요? 아니면 네, 투자 용도셨나요? 아니, 전원주택으로 집을 짓고 살려고 그랬는데, 아, 사고 나는 전원주택을. 네, 사고 나는 바람에 못 갔어요. 아, 이 동네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려고 했는데 좀 계획이 좀 사고가 수정이 났다.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문득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내가 가서 집을 짓고 살 수는 없겠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좀 전망이라도 좀 보자 뭐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늙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목소리는 한 20대신데. 아니, 한 70이 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목소리는 70이 되게 넘어서. 젊으십니다. 자, 일단 보시면 네. 자, 지금 단강리 같은 경우는 물가라든가 요 국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좀 안쪽에 좀 들어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전원주택 용도로서 뭘 사시려고 하실 때 좀 한적한 걸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시게 되면 뭐 물가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럼 전망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제 불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예전에 뭐 삼성이 뭐 여기 온다 뭐 한다 저거 한다 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문막이라든가 뭐 주변 라인 부근에서 개발은 현 상태에서 어떤 쪽이 되냐면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개발 호재라든가 달라지는 동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가 오른쪽에 이렇게 치악산이 예쁘게 있고 원주 혁신도시가 치악산 자락에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서 행복하고 부자 되시는 분이 생겼고 왼쪽에 보시면 기업도시가 개발이 돼서 여기에서 논두렁 밭두렁 소유하시다가 뭐 강남으로 진출하시는 분이 생기시고 그러면서 뭐 여주, 원주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개발 그런 과정 속에서 시청자님 부동산 쪽에 보면 원주 의료기기 산단이라고 하는 호재가 있어요. 시청자님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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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위쪽에 있으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그러면 전망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요즘 철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의료 쪽으로 좀 많이 주목을 더 받고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자, 왜냐하면 원주에 있어서 의료기기라든가 이런저런 개발, 도로, 뭐 철도의 활성화가 되려면 2027년 정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청자님. 네. 그럼 이때까지는 기다리시는 부분에서 어쨌든 원주에서는 계속 부동산 개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 3, 4년 정도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좋은 매수자라든가 좀 가격 평가를 좀 다시 받으시려면.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빠르면 3, 4년에라도 좋은 임자가 나타나셔서 좋은 가격에 시청자님한테 매도 의향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3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죠. 네. 근데 목소리는 좀 좋은 목소리가 아닌데? 괜찮아요. 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 한 3, 4년 정도만 좀 더 기다리시자.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우리 네. 시청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한테도 전원주택을 내가 나중에 살겠다 해서 미리 사는 건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 나이가 돼서 뭐 1년 전이나 뭐 2년 전에 당장 들어가서 사기 1, 2년 전에는 사시는 건 괜찮지만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미리미리 사두는 건 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는 점 좀 인지하시고 시청자님 즐겁게 한 네. 3, 4년 정도만 좀 기다리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단강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처음에 매입을 하실 때랑 지금 좀 계획이 많이 바뀐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한 3년, 4년 정도 기다려보시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전동명 송정리 토지의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자, 세종시의 이 토지 고민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사전에 저희 제작진한테 미리 남겨주셨던 또 다른 질문이 주변에는 지금 보상 소식들이 들리는데 과연 이 세종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부분도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세종시 전동면 이 송정리 토지. 과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세종에 부동산이 있다는 건 어찌 보면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셨을 때 일반 분들이 보면 뭐 모양이 딱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아닌데 막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부동산은 이렇게 위치, 입지가 좋아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막 눈으로 막 보고 느낌으로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가 크게 실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 부동산은 지금 송정리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냐 이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현 상태에서 세종에서도 보상이 되는 동네가 있고 보상이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 데를 가야 내가 즐거운 일이 생기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곳을 가면 그냥 뜨뜻미지근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웃으려면 보상하는 곳을 가야 되는데 현 상태를 지금 보니까 왼쪽에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도로에 대한 이 오송 역세권에 있어서 이어지는 도로 서울로 오고 가고 하는 도로 이런 것들의 보상과 이런 공사들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도 바깥쪽에 대한 개발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안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에서도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뭘 많이 찾아다녀? 더우니까 물을 찾아다니잖아. 그러면 이 근처에 요 저수지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주변에 지금 일부는 주거상업으로 바뀌면서 개발이 또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보상, 용도에 대한 변경, 그래서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만 계셔도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세종은 신도시에 대한 호재, 도로, 보상에 대한 호재, 그리고 개발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동산은 한 2년 정도만 좀 더 잘 지키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2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본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